다음은 조계원 원내부대표의 발언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경제 곳곳에서 정부의 정책이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능한 정권이 일으킨 12.3 내란의 후폭풍입니다. 지금 국내 유화 산업은 중국의 생산량 증설로 인한 글로벌 범용 제품의 공급 과잉, 글로벌 수요 부진, 고유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로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5일 유화산업 위기 관련 대정부 질의답변을 통해 답하는 것을 보면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업체에서 자율사업 재편 계획을 갖고 오면 지원하겠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유화산업은 대규모 콤비나트 산업으로 대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연관 기업들이 입주한 지역도 고스란히 그 타격을 함께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수 국가산단은 국내 에틸렌 생산의 4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산 기업들은 현재 고사 직전입니다. 그 어려움이 여수 지역의 경제까지 직접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공장 가동 일부 중단과 가동률 하락으로 인한 경영 악화는 가장 먼저 일용 근로자의 고용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의 매년 1월 기준 플랜트 건설 노동자 고용 현황을 보면 23년 6,922명, 24년은 7,557명, 올해는 1,780명으로 전년 대비 5,777명이나 감소했습니다. 기업과 지역은 죽겠다고 아우성인데 정부 정책 주무부처 수장은 니네들 살 길은 니들이 찾아오라는 식의 무책임한 답변만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있습니까?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기업에만 대책을 강용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여수 국가산단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을 선포하고 현행 허점투성이인 제도부터 먼저 손봐야 합니다. 첫째, 국가 석유정제업자가 수입한 원유에서 생산한 LPG에 대한 석유 수입 부과금도 발전용 석유 수입업자가 수입한 LPG처럼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둘째, LNG를 발전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와 달리 공업용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부담금이 부과되어 산업 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원가 부담을 초래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셋째, 석유화학 기업들은 28년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올해 일몰되는 납사 및 납사 제조용 원유, LNG,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무관세 기간의 추가 연장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독일은 23년 11월 10일 자국 제조 보호를 위한 산업 전용 전기 요금 패키지 도입에 합의했고 미국과 EU도 각각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통해 자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오히려 24년 10월 산업용 전기요금을 기존 킬로와트 시당 165.8원에서 182.7원으로 10.2% 인상해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고 있습니다.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내에서만이라도 정부의 재원 및 기금으로 전기요금 감면으로 경쟁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의 대책과 지원 정책이 없다 보니 대기업은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약자들부터 희생시켜 탈지역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지역기업 배제, 생산 설비의 중국산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기업들의 경영 효율화에는 지역도 없고 상생도 없고 안전도 뒷전입니다. 정부에 촉구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했습니다. 현재 여수 국가산단의 위기 돌파를 위해 시급히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선포하고 허점투성이 현행 제도부터 먼저 개선하기 바랍니다. 대기업에 촉구합니다. 지역이 고통을 감내하고 있을 때 상부상조해야 합니다. 경영 효율화를 핑계로 지역기업을 배제하고 탈노동화 자구책 검토를 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지역과의 상생, 안전 우선, 친고용을 통한 경영 효율화 전략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돌파할 해법을 찾기 바랍니다. 제2의 윤석열 한도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지난 20일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처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이 인터뷰에서 미국 도움 덕분이다, 트럼프와 싸우지 않겠다며 저 자세를 취하며 국어 해결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 방위비 분담 협정 재개, 미국의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액화 천연가스와 미국 민간 여객기 구매,
한국의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를 할 의향을 밝혔습니다. 대미 통상 협상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겨야 합니다. 그런데 제2의 윤석열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노름에 빠져 한국의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도 하기 전에 백기를 들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을 제2의 윤석열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파면된 윤석열의 그림자가 그를 통해 여전히 국정 전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협상은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 나아가 안보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으로 한번 체결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과 권한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는 차이가 없다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71조에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현상 유지에 그치한다고 그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익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통령 노름에 취해 자기 정부의 권한을 유연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처럼 또다시 침해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익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정치적 야심을 위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더 늦기 전에 대선 간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정을 개인의 대권 야욕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자 반드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윤석열 내란대행 한덕수 대행은 당장 대선 출마를 선언하든지 아니면 불출마를 선언하고 중립적으로 대선을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내란 대행의 길, 대선 간보기의 길을 계속한다면은 한덕수 대행은 국민적 탄핵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